네, 이번 세션은 고령화 연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구성된 건강, 삶의 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고령화 세션입니다. 본 세션의 좌장이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권혜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령자 세션 첫 번째인데요. 건강 삶의 질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권혜자입니다. 이번 분과에 제출된 논문은 중고령자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논문은 중고령층 암 생존자의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대 여명은 주관적인 기대 여명으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암 생존자하고의 차이도 좀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백원희 경남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이고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는 조성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듣기 전에 시간 제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가 이제 11시 7분인 관계로 대략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토론은 7분 내외 정도를 하시고, 혹시 온라인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발표자께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시간이 대체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백원희입니다. 2021년도 고용 패널 조사 학술대회에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고령층 암 생존자의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별 하위 그룹 분석입니다. 네,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노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전 세계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이 국민 사망 원인 중 1위입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국가암 등록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암 유병자가 201만 명이었습니다. 높죠.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해야 할 얘기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한편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암 환자의 생존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성별에 따른 5년 생존율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전체로 보던 남녀를 구분해서 보던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50% 미만에 그쳤던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최근 2018년도에 7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주요 암종 생존율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암에서 생존율이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관적 기대 여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 기대 여명은 남은 수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예측 수명을 나타냅니다. 신체 장애 등 건강 상태를 보정한 통계적인 기대 여명이 건강 상태 이외의 개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에 주관적 기대 여명은 개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이나 환경적 상황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반영함으로써 여러 연구에서 주요한 건강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개념은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삶의 연장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자기 조절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표에 근거한 실제 기대 여명이나 사망률과도 유효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아주 주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들이 주관적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길어진 생존 기간에 그들이 자기 통제감을 가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연장함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두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인 인구 내에서의 그 연령에 따른 차이를 간과하게 만들죠. 그래서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연령층을 세분화하고 생애 주기별 신체적, 정신적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그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이용해서 중고령층 암 생존자의 주관적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애 주기에 따라 파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네, 연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른 횡단적 단면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클로사 데이터를 이용을 하였고요. 본 연구에서는 5차, 6차, 7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어요. 5차 이전의 변수들이 약간의 상이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5차, 6차, 7차의 변수만 사용을 하였고 연구 대상자는 암 생존자 그리고 연령층을 65세 미만 중년, 65세에서 74세까지 연소 노인, 75세에서 84세까지의 중고령 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변수의 측정은 리서치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종속 변수는 주관적 기대 여명이고 독립 변수는 일반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것을 연령 집단별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한 것입니다. 네, 자료 분석은 정말로 일단 연령 집단별로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주관적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달변량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메인인 주관적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고요. 각각 5차, 6차, 7차 조사의 자료에서 암 환자만 추렸고 그리고 중복 환자를 제거한 뒤, 중복 대상자를 제거한 뒤 538명이 총 대상자였습니다. 중년의 137명, 연소 노인 196명, 중고령 노인 164명, 초고령 노인 41명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진짜로 연령 집단별로 각 변수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 특성에서 나이, 성별, 교육 정도, 소득, 생존 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특성에는 각 연령 집단별로 만성질환 개수, 규칙적 운동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특성에서는 각 연령 집단별로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에서 차이가 보였고 주관적 기대 여명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정신적 요인에서는 삶의 질, 우울 정도, 인지 기능, 주관적 기대 여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제는 각 연령 집단별로 주관적 기대 여명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이분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나누어서 결과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별 최종 학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고령 노인에서만 운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요. 이어서 중년과
연소 노인에서는 암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활동 유무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고령 노인에서는 경제활동 유무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속형 변수랑 주관적 기대 여명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년에서는 주관적 기대 여명과 만성질환의 개수, 그리고 생존 기간, 삶의 질, 우울 정도가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요. 연소 노인에서는 나이, 소득, 삶의 질, 우울 정도, 인지 기능에서 주관적 기대 여명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중고령 노인에서는 나이, 삶의 질, 우울 정도가 주관적 기대 여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초고령 노인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삶의 질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제 메인 결과입니다. 단별량 분석에서 의미가 있었던 요인들만 최종 모델에 투입을 하였고요. 각 연령 집단별로 4개의 모델이 나왔고 각각의 설명력은 차례로 32, 26, 16, 20%였습니다. 각 모델별로 살펴볼 때 중년에서는 경제활동 여부, 삶의 질, 우울이 주관적 기대 여명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이었습니다. 연소 노인에서는 연령, 암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경제활동 유무, 삶의 질이 주관적 기대 여명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습니다. 중고령 노인에서는 삶의 질이, 그리고 초고령 노인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통계적으로 주관적 기대 여명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 생애 주기별로 예측 요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생존자의 주관적 기대 여명은 일반인에 비하여 낮습니다. 제가 같은 데이터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대 여명을 확인을 하였는데 유의하게 암 생존자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 자체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신체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따르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암 환자들에게, 암 생존자들에게 미래의 기대 여명을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65세 미만의 중년에서는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기대 여명이 낮았습니다. 중년의 또 사회적 특성상 중년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또 변화하는 시기이고 또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쇠퇴하는 그렇게 감퇴가 시작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무력감, 침체기를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소노인에서는 암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유무가 주관적 기대의 여명을 예측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처음 정말 노년기가 시작되면 진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죠. 통증도 생기고 이러한 부담감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와 주관적 기대 여명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하였고요. 경제활동 유무는 중년과 연소노인에서 다른 집단은 아니고 두 집단에서 주관적 기대 여명을 예측하였습니다. 일단 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에 일을 그만두고 다시 사회적 일원으로 그러니까 직장으로서의 복귀는 다시 사회적 일원으로 다시 됨으로써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치료 과정 후에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지역이나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고령 노인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주관적 기대 여명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배우자가 부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주관적 기대감을 낮추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암 생존자의 주관적 기대 여명은 낮았습니다. 각 연령별로 주관적 기대 여명에 영향을 높이는 요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각 연령별로 주관적 기대 여명을 높일 수 있는 중재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맞이하고 건강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성은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사회연구팀의 조성은입니다. 오늘 백원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중고령층 암 생존자의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화 연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중고령층 암 생존자의 연령대별 기대 여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령층을 4개 집단으로 연령에 따라서 분류하셨고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이 주관적 기대 여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별도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령층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고령층은 그저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이들 그렇게 보았다면 이제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라는 개념과 함께 고령층의 삶의 질, 건강, 사회보장, 생산활동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고령층 암 생존자의 기대 여명 영향 요인을 다룬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고령화 연구 패널을 활용해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의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연구의 주요 변수인 기대 여명을 N살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는 확률인 주관적 생존 확률으로 측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관적 기대 여명이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한 기간까지의 생존 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기대 여명 측정을 위해서 활용하신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응답 가능한 문항이 분리되어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최소 9년 이후 또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신 연구 대상인 가장 어린 연령인 50세라면 최대 24년 이후에 생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연구 패널에서 제공하는 변수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지만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기대 여명을 측정하는 기간의 편차가 적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연령대를 조정하여서 주관적 생존 확률을 측정하는 기간을 통일하는 방식 등으로 이를 보완한다면 기대 여명에 대한 의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에 대한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고령층 암 생존자를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여서 주관적 기대 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자가 알았던 악성 종양 유형에 따라서 기대 여명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암은 종에 따라서 생존율이 상이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암 생존자의 주관적 기대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반적, 신체적, 정신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적 요인의 하나로 암 생존자가 자각하고 있는 본인의 유병 유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암 생존자가 유병 유형에 따라서 기대 여명을 분리하여서 측정하거나 신체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의 하나로 암의 유형을 포함하여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연구 결과의 해석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소 노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만성질환 보유 개수가 연령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연소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가 중년에 비해서 많은 점들 등을 들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심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관적 기대 여명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은 회귀 분석의 결과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65세 미만 중년과 연소노인, 65세에서 75세를 의미하는 연소노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신 경제활동과 주관적 기대 여명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지속이 주관적 기대 여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두 변수 사이에
건강 상태라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야 해석이 매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경제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주관적 기대여명을 상승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의 고령층들의 기대여명이 높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의 복귀나 유지를 통한 삶의 질 유지, 향상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암 생존자에게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령층이라는 분석 대상의 연령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일 만큼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나 여건이 아직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경제활동을 다양한 방식의 사회 참여로 확장하여서 삶의 질 제고와 연관짓는 방향으로 제언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서 애쓰신 연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론문에서 말씀드린 생각과 의문사항은 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원 선생님의 의견을 보완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인데 이 고령화 패널을 가지고 지금 암 생존자와 그렇지 않은 암을 겪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더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 한 3분 내외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네, 조성원 선생님 좋은 코멘트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보완해서 논문 다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코멘트 중에 주관적 기대 여명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조절해본 다음에 다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연구의 제한점이 암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가지고 제한적인 건데 한번 다시 찾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이미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통제 변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유무를 또 물어본 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령자의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말씀이 정말 좋은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 후에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다소 긴데요. 중고령자의 건강만족, 친목활동, 사회적 친밀감,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고요. 이런 건강만족이나 친목활동 이 5가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충북대학교 한수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듣고 나서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충북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발표자 한수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고령자의 건강만족, 친목활동, 사회적 친밀감,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질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2018년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강조해서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노후 시기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적 측면을 고려한 삶의 만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은 인간의 욕구 실현과 관련성이 있고 또 노년 시기의 심리적인 적응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개별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은퇴를 겪으면서 이전부터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자원으로도 축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원만한 사회적 관계성 형성과 친밀감 증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고령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사회적, 심리적 소외나 고립, 또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 문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또 사회 전체 구조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활 등 유형과 관련해서 그 참여 범주를 사적 또 공적 참여로 구분해서 그 차이를 보고한 바 있고 관련된 사회 참여 활동의 유형, 범주, 또 구분, 통합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에 나타나는 효과성은 다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패널 2018년도 데이터 7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해서 경로 모형 분석을 했는데요. 중고령층의 건강만족, 친목활동, 사회적 친밀감, 주관적 계층의식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이 중요한 변인들과 또 삶의 질 변인간 사이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만족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친목활동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사회적 친밀감이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건강만족, 친목활동, 사회적 친밀감이 주관적 계층의식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배경인데요. 고령자의 삶의 만족에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또 심리적인 요인, 가족이나 주변인 등과의 인간관계인 사회적인 요인, 경제활동 등 여러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데요. 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설명하는 연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차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각자의 기대나 가치, 경험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강만족,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질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중동과 조주연 연구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에 대한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또 사회적 경제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노년 시기의 사회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유지는 신체적인 건강에 위험 요소들을 감소해주고 또 노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노년의 집단으로 갈수록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또 심각한 불평등으로 보고된 바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 이 고령 사회에서 개인적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또 건강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문제는 삶의 질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목활동과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질 변인 간의 관계인데요. 고령자는 폭넓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향상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 변수로서 참여나 네트워크, 또 신뢰, 규범 등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삶의 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역할 유형은 다양한 사회 참여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은 삶의 만족을 향상할 수 있음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유형별 결정 요인에서는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 하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패널 5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바 있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 반면 사회참여활동이 성공적인 노화나 생활만족, 또 노인의 문제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밝힌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친밀감과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질 간의 관계인데요. 이 삶의 만족도는 중고령자의 개인적인 특성 변인과 신체적인 건강과도 관련성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또 노년시기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으로 역할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나 만족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위한 원만한 사회적 관계성이나 친밀감의 증진은 중요하고, 은퇴나 고령 시기를 앞둔 중고령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의 긍정적인 인식 증진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분석 자료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7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SPSS와 에이모스 자료를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대상 패널은 총 6,136명이고 투입된 변인의 결집 자료를 처리한 후 모형에 투입된 최종 사례 수는 총 3,78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 특성 배경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연령대는 만 60세에서 69세가 가장 많고, 거주 지역은 대도시, 종교는 무교, 그리고 혼인 상태는 혼인 중,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중고령자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도구인데요. 건강만족도에 관련된 측정 변이는 자신이 인식하는 건강 상태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는 높은 것으로서 불만족이 0점부터 만족 100점까지입니다. 친목활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임의 참여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모임이나 노인정 등 친목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했습니다. 점수는 높을수록 친목활동의 높음을 나타내도록 역산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친밀감 변이는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 그 정도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밀감의 높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산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질 변현에 대해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1점부터 6점까지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의식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산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 삶의 질에 대한 측정 변인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고, 점수는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응답 범주는 불만족이 0점부터 만족 100점까지입니다. 다음 표는 변인 구성의 내용과 앞서 설명해드린 변수값과 관련된 척도에 대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그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이 설계됐고요.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기술 통계치와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과 삶의 질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부분적으로 P값이 0.01보다 작은 수준에서 정적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의 적합도인데요. 주요 변인과 삶의 질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연구 모형의 평가 지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였습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카이스케어 값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TLI와 CFI, NFI를 유의 수준을 좀 90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았을 때 TLI는 좀 937, CFI는 좀 994, NFI는 좀 993으로 양호하였고 RMSA 값도 좀 067로 양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만족이 주관적 계층의식, 건강만족이 삶의 질,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친목활동이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사회적 친밀감이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리는 모형의 추정 결과와 같이 사회적 친밀감에서 삶의 질 변인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로개수의 추정값을 분석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친밀감에서 삶의 질 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과는 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 건강만족에서 삶의 질, 친목활동에서 삶의 질, 사회적 친밀감에서 삶의 질은 유의미한 간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첫째, 중고령자의 건강만족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이는 개인적 특성 변인이나 신체적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연구, 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건강 관련 위험 요인이 심각한 불평등으로 나타난 연구 등 여러 연구들의 이 견해를 부분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이에 중고령자의 건강 만족이나 유지 관리, 주관적 계층의식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나 또 관련된 교육 사업의 지원 및 확장이 필요하고 중고령층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방안 수립이 강화되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둘째로 친목활동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유형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주관적 경제 계층의식이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 하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높음을 보고한 그런 그 연구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고령자의 더 나은 계층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이 계모임이나 노인정 참여 같은 참여 정도 또는 이러한 그 친목활동 측면을 이러한보다는 개인별 선호나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또 주관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개인적 학습이나 활동의 수행 효과성 등을 고려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계층의식 인식 전환을 위한 자존감의 고취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복지적 차원의 관련 기관에서는 계층의식에 대한 긍정적 전환에 필요한 그런 인식 전환 교육의 운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친밀감 주관적 계층의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그러나 삶의 질 변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나 상호적인 어떤 영향력 그리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는 타인과의 관계성 형성의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으로 역할 참여를 통해 개인적인 가치나 만족감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의 사회적 친밀감 측정에 있어서 이 친한 사람의 만남을 위주로 한 어떤 교제에 대해 횟수를 중심으로 어떤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관점에서 깊은 의미나 소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측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됨이 시사됩니다. 네 번째로 건강만족과 삶의 질 변인 간에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고 친목활동과 삶의 질과 또 사회적 친밀감과 삶의 질 변인 간 이 변인 간에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매개로 하여 각각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또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결속력을 약화시킴을 연구
또 계층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이 친목활동과 사회적 친밀감은 각각 삶의 질에 이 주관적 계층의식을 매개로 해서 부적으로 유의합니다. 이는 이 사회참여 활동이나 이 성공적 노화 또 생활만족, 노인의 문제 관련성이 없다는 이런 연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 사회관계 형성을 돕는 이 사회참여 활동의 유의성을 강조한 이러한 연구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빈도 중심의 측정 변인과 또 매개 변인의 설정에는 투입에 있어서 여타의 변수를 고려해서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논문의 토론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오영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영호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중고령자들의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특히 건강만족, 친목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친밀감이 이 주관적인 계층의식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노후 준비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주제는 사회 정책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연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특히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그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삶의 질에 관한 이 분석 모델은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모델 추정 방법은 경로 분석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 이론적인 모델이든지 또 분석 그 모델 그리고 모델의 추정 방법 또 모델의 타당성 검증 방법 등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이 고령화 패널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연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설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발표자께서 선행 연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변수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삶의 질 모델에서는 그 네 가지 요인, 즉 건강 만족이라든지 친목 활동, 또 사회적인 친밀감이 매개 변수인 주관적인 그 계층 의식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렇게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변수들 중에서 그 모델에 포함된 변수와 또 제외된 변수가 왜 포함되고 왜 제외됐는지 그런 데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인 특성인데요. 즉 인구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 굉장히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인구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 제외돼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이에 대한 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삶의 질 모델에서 매개 변수인 이 주관적인 계층 의식 변수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계층 의식은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인 계층 의식은 매개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 만족이나
친목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경로 분석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은 연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주요 가설 중에 이제 하나가 건강 만족과 친목 활동, 사회적인 친밀감이 이 매개 변수인 주관적 계층 의식을 통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설은 건강 만족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친목 활동과 사회적인 친밀감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인 주관적 계층 의식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경로 분석의 가정 부분인데요. 사실은 경로 분석의 전제 조건인 가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측정 오차가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측정 오차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물론 다른 통계 모델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경로 분석의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이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고령화 패널 조사 자료를 보면은 중고령층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포괄적이고 다양한 그 내용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조사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삶의 질이라는 주제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경로 분석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패널 분석 방법이라든지 또 오더드 프로빈 모델 해서 서술적인 그 프로빈 모델 이런 분석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 특성 변수라든지 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영훈 선생님 그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죠. 질문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모형 적합도 결과표의 자유도 1이 궁금한데요. 모형의 변인이 과도하게 포함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유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지표 대비 아주 세부적인 그 질문입니다. RMSE 값이 5%를 넘어서 적합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그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한 3분 내외로 좀 짧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토론해주신 우리 오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경로 모형 분석이나 또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 삶의 질의 어떤 광범위한 내용을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게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다뤘다는 점에서 그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연구가 또 필요하고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련해서 특성이나 기호, 지역 구분 또 다양한 개인적 특성 변인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또 있으므로 다양한 이런 변수들을 잘 고려해서 또 여타 변수를 다시 또 투입해서 다각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분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외된 이 변수들은 관심 변수로 두었으나 이런 그 평생학습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회적 참여 활동과 관련된 그 여러 변수들도 고려해 보았는데 관심 있는 그 변수의 제한으로 또 이렇게 그 참여한 그런 빈도를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그런 그 이렇게 문항들도 있었고 해서 그 사회적 참여 활동이나 이렇게 관련된 변수들에서 좀 이렇게 제외가 되어서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2018년도 고령화 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또 이 베이비 붐 세대를 한정으로 해서 주관적 계층 의식이나 이런 친한 사람과의 교류, 만남 횟수, 또 사회적 요인들을 다룬 또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건강 상태나 또 이런 그 주관적 계층 의식을 위한 이제 정책 마련에 대한 이런 연구도 참조를 했었는데, 이 친한 사람과의 어떤 교류나 학력은 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59년과 이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한정에서 보았을 때는 또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그 집단 대상의 그 조사 대상도 또 다르고, 그 특성도 다르고 변수의 차이도 있으므로 조금 이제 다른 그런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해 주신 선생님의 조언을 잘 참조해서 다음 추 연구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변수들을 또 다시 투입해서 다차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유도값은 일로 이렇게 결과표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일이 맞고요. 그리고 이 RMS의 값은 물론 이제 좀 공호를 넘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일이 넘지 않으면 이제 일이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는 있고, 좀 08 정도면 이제 대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그 학자들의 어떤 그 이론적 근거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두 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이제 중고령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다룬 그 논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고령화 패널을 사용한 논문은 이제 초기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활동, 은퇴, 퇴직, 연금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최근 한 2, 3년간에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특히 정신적 건강이나 삶의 질, 행복과 관련된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시기에 어떤 정신적인 삶의 질 문제를 다룬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게 중고령자의 어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해서 사실은 이 불안정한 중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존 지원에 급급한 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어떤 그 경제활동이나 은퇴,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들도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이후에도 더 폭넓고 질이 좋은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점심시간 앞두고 두 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 세션과 첫 번째 고령자 세션에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고용 패널 조사 학술대회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세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